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 2강 주택임대사업자 신문 읽어주기를 하겠습니다. 이 앞강에 있는 1강에는 주택임대사업자 할까요 말까를 했는데요. 오늘 2강을 하면서 이에 앞서 1강을 잠깐 한번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1강의를 요약하자면 임대주택 사업자를 등록하려면 10년 이내에 팔 생각이 없고 또 임대인이나 가족이 10년 이내에 실거주할 계획이 없으면 주임사 등록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주임사 장점은 취득세가 중과되는데 두 번째 주택은 8%, 세 번째 주택을 살 때는 12%의 높은 세율을 물어야 되는데요. 신축 주택을 살 때 취득세 부담률이 1.2%에서 1.8%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아파트는 배제하고 구축 주택도 빼고 신축 주택이 60제곱미터 이하에만 합니다. 다주택자가 본인의 아파트를 팔고 비과세를 받고 싶다면 주임사 등록을 한 후에 거주주택을 팔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임사 단점, 의무사항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10년 동안은 임대를 줘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임대 10년 동안은 세입자에게 임대료를 5% 이상은 올릴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전세 보증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1강의 주임사 등록을 할까요 말까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했고요. 2강은 주임사 등록 신문 읽어주기를 하겠습니다. 100세 시대 부동산 임대소득이 필요한 이유. 우리나라 직장인의 평균 은퇴 연령이 50세 전후라고 합니다. 제2의 직업을 구하지 못한다면 40년에서 50년을 고정수입 없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장수가 축복이 아닌 불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본에서 발간한 2020 하루 노인이 온다라는 책을 읽어보면 중산층으로 분류되던 많은 사람이 은퇴 후 특별한 수입이 없어 하루 노인으로 전락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따라서 은퇴 전에 안정적인 현금 흐름인 평생 월급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노후 준비 3층 석가탑인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만으로는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제4의 노후 준비 상품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임대소득입니다. 5억 원짜리 상가라면 월세로 2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금리가 인상되는 시기지만 언젠가는 또 저성장, 저금리 시대가 올 것입니다. 월세가 나오는 수익형 부동산은 노후 준비에 훌륭한 투자 상품입니다. 또한 60세에 받는 국민연금이 100만 원 내외입니다. 하지만 3억 원짜리 오피스텔을 구입해 월 100만 원을 받는다면 30년간 일한 대가를 받는 국민연금과 동일한 액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익형 부동산으로는 어떤 게 좋을까요? 부동산 투자 경험이 적다 하면 전용 50제곱미터 이하의 오피스텔이나 소형 아파트가 좋습니다. 2050년에는 가구원 수가 2명도 채 되지 않습니다. 소형주택 전성시대가 올 것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소형주택은 공실 발생 우려가 낮고 전월세와 자산가치도 꾸준히 올라 매력적입니다. 가령 서울시 노원구 전용 45제곱미터는 2016년 말 2억 5천만 원이었던 것이 2021년에는 7억 원까지 상승했습니다. 오피스텔이나 소형 아파트는 주로 소유자보다는 세입자가 거주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대중교통이 편리한 도보 7분 이내의 지하철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도보 7분 이내의 지하철 역세권은 우리가 항상 투자에서도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에서도 모든 부분에 다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도보 7분 이내의 지하철 역세권에 위치하는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월세가 나오는 부동산을 보유하게 되면 은퇴 후 임대사업자라는 제2의 직업을 갖게 됩니다. 부동산 임대소득은 든든한 노후 상품이 될 수 있습니다. 오래 사는 것이 불행이 아닌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은퇴 전에 월 1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나올 수 있는 평생 월급을 만들어 행복한 100세 시대를 만들어 보자는 것이 저의 오늘 이야기 주제입니다. 이번에는 민간 등록 임대아파트 신문 기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울 민간 등록 임대아파트 일반 아파트보다 월세 30% 저렴하다. 민간 등록 임대아파트 월세 임대료가 일반 아파트에 비해 월등히 저렴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세의 월세화 속도가 빨라지고 월세값도 가파르게 오르는 상황에서 소형 아파트 등록 임대 사업자들에게 감세 혜택을 다시 줘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릴지 주목이다. 전세의 경우에는 차이가 더 크다. 2022년 6월 기준 서울 일반 아파트 전세값은 평균 6억 7,792만원으로 민간 등록 임대아파트 전세값 3억 8,472만원의 약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월세보다 전세의 경우는 더 격차가 더 크다는 뜻이죠. 민간 등록 임대아파트 수는 문재인 정권 초기 등록 임대 사업자에게 지방세, 소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주면서 크게 늘었다. 하지만 2020년 7월 아파트 등록 임대 사업자 제도를 폐지하면서 2022년 6월 17만 4,485가구로 줄어드는 상황이다. 정부도 민간 등록 임대 아파트 제도를 서민들의 수요가 많은 소형 아파트에 한해 재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등록 임대 아파트 제도가 유용할 수 있다며, 다만 소형 아파트 보유 시 세금을 감면해주면 어렵게 안정을 찾은 주택시장이 다시 들썩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한 입장이라고 말하였다. 다음은 8월자 신문기사를 한번 읽겠습니다. 등록임대사업자 자동말소 보증보험 강제가입 폐지해야.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10일 임대차법에 규정된 등록임대사업자 자동말소 및 임대보증보험 강제가입 규정이 월세 인상을 부추긴다며 신속한 폐지를 촉구했다. 2020년 7월 10일 대책 이전 160만호와 비교해 63만호 이상 감소했다. 등록임대주택은 일반 임대주택보다 임대료가 저렴하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등록임대 전세보증금은 일반 임대주택보다 43%, 월세는 30.9%가 각각 낮았다. 등록 말소된 임대주택은 임대료 증액 제한 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신규 계약 시 임대료가 대폭 오를 가능성이 높다. 협회는 7월 10일 대책에서 폐지한 아파트 유형 임대사업 등록 정상화를 요청했다. 또 현재 10년 장기 임대만 유지된 제도를 개선해 5년 단기 임대를 신설하고 임대차 동의를 전제로 모든 유형의 자진 말소를 허용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조건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소유권 등기에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 의무화한 제도의 폐지를 요청했다.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지 않아도 임대 등록 시스템을 통해 등록임대주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규제라고 의회에서다. 지금 현재 보면은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는 추세가 지금 더욱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개선도 필요하고 또 이 부분이 더 임대시장, 전세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줄 거라고 보고 좋은 호재가 될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 규정이 많이 바뀔 것 같으니까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